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병석 국회 부의장, 그리고 김항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강남구 주민 여러분, 새누리당 강남갑 심윤조 의원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커다란 변혁기에 처해 있습니다. 어제 북한은 중대 발표라는 것을 통해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공화국 원수 칭호를 부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그 전날 군부 실세인 이영호를 전격 경질한 것과 맞물려 김정은 위원장이 군부를 장악하고 권력 승계를 완료한 것이라는 분석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북한 내부의 권력 투쟁이 심화되고 북한의 예측 가능성이 더욱 낮아져서 이로 인해 한반도의 불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 또한 있습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본 의원은 최근에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이 밝힌 바와 같이 신뢰 프로세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남북한이 신뢰를 쌓아가면서 새로운 남북관계를 여는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대북 접근이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또한 최근 미국이 대외정책의 중심축을 아시아로 이동하면서 지속적으로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아시아의 안보 환경에 새로운 긴장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남북한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와 그 주변 국가에서 최근 지도부가 이미 교체되었거나 금년 중 교체가 예정되어 있어 이 지역 정세에 커다란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격변기에 우리가 어떠한 대외 정책을 어떻게 펴나가느냐 하는 것은 국가의 존립과 장래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차대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불거진 한일 정보 보호 협정의 처리 과정을 보고 현 정부의 대외 정책과 그 수행 과정에 대해서 신뢰보다는 걱정과 불안이 앞서는 국민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총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우리가 앞으로 미국과 중국에 대해 어떠한 대외 정책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미 동맹은 이제 한반도의 평화 유지뿐만 아니라 영내 및 범세적인 안정 번영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와 같은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중국이 마치 소외되는 듯한 우려하고 이런 관계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동맹은 공고히 해가면서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지금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 공고히 유지해 나가고 경제 통상뿐만 아니라 정치, 안보 분야에서도 소통하고 협력하는 노력을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본 의원은 현 정부의 대외 정책이 그 대미 일변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지나치게 대미 관계에 경도되어 있다 하는 지적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 점을 감안하셔서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바탕 위에서도 한중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한일 정보 보호 협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한일 정보 보호 협정이 그 절차상의 오류로 인해서 우리가 마치 한미일 삼각동맹을 추진하려는 것은 아닌지, 또는 미국의 대중국 견제 구도에 참여하려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 정부의 대외 정책과 부합하는 것입니까? 지금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고 또 재재난의 상황에서 협력을 하기 위한 이런 내용이지, 한미일 동맹, 삼각동맹을 만든다거나, 미국의 이제 중국에 대한 견제에 우리가 참여하기 위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다만 일부 국민들이 그런 점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고 우려를 하고 계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할 거고, 우리가 이미 중국, 러시아와도 또 군사 교류를 하고 있고, 군인사 교류를 하고 있고, 또 직통망을 운용한다든지, 그 밖에 해상 수속 구조 훈련들을 이렇게 한다든지, 군사 협력, 이런 강화를 하고 있으니까, 말하자면은, 그러한, 한미일 삼각동맹, 또, 한미 중심으로 하고 다른 데는 소외시키는 그런 일은 결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현재 24개국과 협정이나 약정을 맺고 네. 있지만 네.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여러 가지 국민 정서라든지 네. 한일 관계의 민감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 한일 정보협정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예.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이 협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국민들이 양해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우리가 그와 같은 충분한 설득의 절차를 갖추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국민들과 국회에 대해서 그 필요성과 또 우리 국익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하는 것을 설명해가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아까 4월 달에 가서명이 군수지원협정과 정보보호협정 두 개가 다 일응 가서명 됐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군수지원협정은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유보를 하고 정보보호협정만 이렇게 가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 자체가 국민들의 정서 같은 것을 생각을 해서 되도록이면은 정말 필요한 최소한 한도 내에서 이렇게 해나가려고 했다는 정부의 그런 의지도 읽으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또한 그 한중 정보보호 협정에 대해서 그것이 과연 체결될 것인가 예. 하는 그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예. 본 의원은 예. 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예. 이 한중 정보협정 체결이 필요하다고 보고 예. 그 체결을 하려고 노력하는 과정 자체가 예. 한중 관계를 예. 위해서 필요하다고 예. 보고 있습니다. 예.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중국 관계에서 혹시 소원해 주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막아야 되기 때문에 한일 간의 정보보호 협정이 지금 프로세스가 진행 중이다 하는 것을 중국 측에 일찍이 또 설명을 했고 또 한중 정보보호 협정도 체결할 의사가 있음을 중국 측에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코 그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안 되더라도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일본이나 같은 입장에서 이렇게 대해 나가겠다 하는 의지를 중국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본 의원은 또한 그 중장기적 관점에서 아시아 지역에서 그 미중 간의 그 안보상의 대립을 해소하고 네. 또 일본의 그 군사 대국화 기도를 차단하기 위해서 동북아 지역에 다자 안보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우선 이제 북한 문제, 특히 북핵 문제가 이제 한반도 주변에서는 가장 지금 큰 문제가 되었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북핵과 관련된 문제들만 이제 진전이 된다고 한다면은 이제 동북아의 이제 다자 안보 협의에 관련된 당사국 간의 논의도 활발히 진행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쪽으로 노력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그 북핵 문제가 진전이 되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북핵 문제 해결에 네. 그 모든 것을 이렇게 걸지 마시고 예. 지금 현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미국이 아시아로 회귀하고 중국이 부상하면서 아시아의 안보 지형이 변화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북핵 문제에 얽매이는 것보다는 좀 더 큰 틀에서 아시아 전체의 안보를 아우르는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총리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지금 저희가 이제 취하고 있는 입장 자체가 어떻게든지 북핵 문제를 육자 회담의 틀 안에서 해결하려고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육자 회담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말하자면은 그 상황에 맞게 대처를 해가면서
꼭 그것과 확실하게 이렇게 북핵 문제 해결을 완결적으로 전제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런 문제는 상황에 따라서 관련 당사국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진행시킬 수 있는 문제다 하고 생각을 하고 그런 쪽으로도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네. 현재 그 육자회담 내에는 동북아 평화안보체 실무그룹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육자회담이 중단되면서 지난 네. 3년 동안 네.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네. 북핵 문제를 통해서 이 동북아의 안보 문제를 볼 것이 아니라 북핵 문제를 뛰어넘는 동북아 전체를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한일 정보 보호협정 사태를 보면 말씀이죠. 이번에 그 외교 안보의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현 정부는 출범 이후에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하고 상임위를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안전보장회의도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어제 오전에 개최됐다는 것까지 포함해서 8차례만 개최했을 뿐입니다. 따라서 평상시에 실질적인 외교안보 컨트롤 타워는 외교안보정책 조정회의, 이것은 장관급이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무조정회의, 이건 차관이나 차관보가 참여하는 겁니다. 이 조정회의와 실무조정회의가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주 개최하는 것으로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 들어서 이 조정회의와 실무조정회의가 몇 차례 개최되었는지 알고 계신지요? 예,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예.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회의는 87회, 실무조정회의는 67회 개최되었습니다. 개최되어야 될 숫자에 비해서 한참 모자른 숫자입니다. 또한 지난 5월 31일 날 외교안보정책 조정회의가 개최돼 갖고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6월 말까지 체결한다는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한일 정보보호협정에 대한 법제처 심사가 6월 22일 완료됐습니다. 예. 그래서 6월 말까지 체결한다는 기존의 방침에 맞추기 위해서 예. 차관회의를 생략하고 예. 즉석 안건으로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과정에서 예. 조정회의나 실무조정회의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부 내 충분한 협의와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당연히 총리에게도 제대로 된 세부 사항이 보고되지 않은 것이죠. 본의원은 차제에 우리 외교안보 컨트롤 타워 기능을 재점검하고 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컨트롤 타워 기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번 협정 체결 과정에서 대통령이 이제 출장 중이셨고, 또 외교장관이 관련해서 수행을 하고 있었고, 이러기 때문에 보다 그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미흡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경우는 조금 특수 상황이었다,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 제도들을 더 충실하게 활용해서 차후에는 이와 같은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만약에 조정회의와 실무조정회의가 매주 개최되었다면 이 문제를 한번 걸렀을 것이고 여러 가지 상세한 내용이 총리에게도 보고되었을 것입니다. 총리실에서도 조정회의와 실무조정회의에 참석하게 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 앞으로 이 점은 알겠습니다. 외교 안보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사 비밀 보호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11개 국가하고 나토하고는 정부 간 협정을 그리고 12개 국가와는 기관 간 약정을 맺고 있습니다. 그 약정과 협정은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12개를 구분하는 그런 취지. 그러니까 약정과 협정의 명칭에 따른 차이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12개 정부 간에 한 것을 협정이고 기관 간에 한 것을 지금 약정으로 지금 부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상으로 차이가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차이가 거의 없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차이가 없는 협정과 약정이 협정이라는 명칭 때문에 협정은 국무회의 심의를 받고 약정은 국무회의 심의를 받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헌법에도 보면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는 사항은 협정이나 약정이라는 명칭이 아니라 내용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앞으로 기관 간 약정이라 하더라도 이 군사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다음 대북 정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은 비핵 개방 3천 또는 그랜드 박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정부 자체의 평가는 어떠합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정부는 원칙을 가지고 또 부분적인 유연성을 가지고 대북 관계를 해나가고 있는데 그 북한 측 사정이랄까 북한의 그 입장에 따라서 대북 관계, 남북 관계가 경색되어 있다.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 남북관계 경색의 근원적 책임은 북한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 북한의 잘못만 탓하는 데 멈추지 말고 예. 현 상황을 타개할 예.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예. 전략과 정책이 필요하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이 점에서 좀 더 예, 유연하고 동감입니다. 능동적인 예. 대책을 정부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예. 바랍니다. 예. 북한 인권법에 대해서 예. 여쭤보고자 합니다. 예. 북한 인권법은 17대부터 예. 상정이 되어 왔습니다만 야당의 반대로 무산된 예. 전례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인권법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예. 법규나 예산에 추가 지원 없이도 할 수 있는 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북한 인권법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담았는데 예. 그것이 인권법이 통과되지 않았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도 하지 않은 것은 정부의 무능이나 책임 방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부분을 제가 깊이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만은, 그 법률하고 관계없이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북한 인권과 관련된 사항들은 부분적으로 이렇게 처리하거나 진행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부분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런 점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북한 인권법이라든지 북한 인권에 관한 기록의 인권 보고서라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니까 꼭 그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때 국정원이 1987년 칼기 폭파 사건을 가짜로 몰아가려 했다는 의혹에 관해서 자체 조사한 결과 가짜 몰이를 주도한 것은 당시 국정원이 아닌 민간인들이 대부분이었던 과거사의 관계자들이었다는 점을 밝혀졌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제는 이 사건 조작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인지 명백히 밝히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이제 사실이 분명하고 또 그것이 법률에 위반이 되고 한다면은 물론 당연히 수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정법에 위배된 어떤 행위였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빠릅니다. 네. 마지막으로 북한 정세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북한 김정일이 작년 말에 사망한 이후에 김정은으로의 권력 승계가 신속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994년 7월 김일성 사망 당시 김정일의 권력 승계 과정과 비교할 때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김정은이 제도적으로는 권력 승계를 완수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 확고한 리더십을 갖추었는지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정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아는 바로는 상황을 정말 면밀히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엊그제 군부 실세로 알려진 이영호의 전격적인 실각은 김정은 권력 승계가 제2단계로 돌입했다 하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즉 이제까지는 제도적인 권력 승계를 완수했다고 하면은 이제부터는 실질적인 권력 승계 과정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내부의 권력 투쟁과 숙청 과정이 수반될 수 있고 이것이 북한 정세의 불안정성과 불가측성을 높이고 또한 남북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김정은이 개방개혁으로 나설 것이다 하는 예측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도전을 기회로 만드는 그 정책을 수립해야 그리고 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총리께서는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유도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도록 어떠한 방책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북한에서 지금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면밀히 주시를 하고 파악을 해서 그에 따른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하는 것은 당연한 말씀으로 또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북한이 개혁 개방 그리고 비핵화로 나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북한들을 직접 접촉해서 설득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만은, 특히 중국을 잘 또 협조를 얻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결국은 국제사회의 협력을 얻어서 그런 쪽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관련된 국들과 협의를 해서 필요한 뭐 지원 논의도 또 인도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자료로 사용할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본 의원은 그 현 정부가 네. 이전 정부의 무분별한 네. 대북 퍼주기에 대한 반성에서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엄격한 상호주의로 엮은 것은 그 북한의 잘못된 행태를 고친다는 점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와 같이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긴장 상황이 고조되고 중국의 경제가 북한의 경제가 중국에 예속화되는 이 상황은 탈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총리께서 인도주의적 지원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북한과 관계 개선을 하는 출발점은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뢰 회복의 첫 조치는 약속을 지키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도주의적 원칙은 가급적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계속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총리께서 인도주의적 지원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인도주의적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북한의 변화를 먼저 요구하는 데 그치지 말고 우리가 북한의 요구를 만들어 나가는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그러한 대북 접근 자세를 취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재난재해 때에 지원을 한다든지 또 영유아를 위한 영양을 공급한다든지 그런 인도적 지원은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또 우리가 필요한 북한에서 또 상응하게 취해야 될 조치가 있습니다. 가령 물자를 공급했을 때 그것이 투명하게 분배되고 다른 쪽으로 유용되지 않는 이러한 것들을 확인하는 또 절차도 어느 정도 필요한데, 그러나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한 민족이고 북한을 정말 개혁 개방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원칙을 가지고 해나가되 부분적인 유연성을 또 가지면서 북한 문제는 풀어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그건 의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네. 네, 총리님 말씀을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한과 세계 주요 국가들의 지도자가 교체되는 변혁기에 외교는 우리 국운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는 외교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서 모두의 협의와 조정, 즉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돼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한일 정보보호협정 파동은 이에 커다란 교훈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외교안보의 컨트롤 타워가 재정비돼서 종합적인 외교안보 정책의 수립과 효율적인 이행 시스템이 갖추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